클로즈업 얘기부터 해야 되는데. 클로즈업 얘기해 주세요. 예, 김한규 의원님. 아니 권성동 원내대표께서 판결문은 당연히 안 보신 것 같아요. 왜냐면 판결문이 100페이지거든요. 맞아요. 그 다음에 요번에는 설명 자료가 안 나왔어요. 그래서 봐야 돼요. 그래서 제가 100페이지를 보고 왔는데 예. 권성동 대표가 저는 문해력이 떨어지시는 분은 아니기 때문에 안 봤을 거라고 생각해요. 기사 제목 헤드라인만 보셨는 그러니까 것 같다. 보셨으면 그런 얘기를 안 하셨을 텐데 왜냐하면 재판부는 표현 하나가 아니라 4번의 방송에 거쳐서 이재명 대표가 당시에 하려던 발언은 시장 재직 때는 김문기 씨를 몰랐다. 출장을 같이 갔을 수도 있는데 내가 기억을 못하겠다. 지금도 사진 10명 있는 사람 보면 절반 정도는 누군지 모르겠다. 같이 출장을 갔는데 요 얘기거든요. 예. 그러니까 전체적인 맥락을 보면 결국 뭐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는 인식의 문제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허위사실 유포로 처벌받을 수 없다라고 얘기했고 물론 이제 내용도 허위라고 판단하진 않았고요. 그리고 사진은 확대를 문제 삼은 게 아니고 줄이는 거, 일부 잘라내기, 크롭을 문제를 삼은 겁니다. 예. 네, 그래서 10명이 찍은 걸 4명만 딱 잘라갖고 예. 이렇게 오해 소지가 있게 한 건 조작으로 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한 거니까 골프를 통상적으로 한 팀이 예. 4명이 치니까 4명이 함께 있는 사진을 자르면 골프를 친 것으로 오인할 수 있게 만드는 사진이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네, 그래서 권성동 대표님이 자기 사진 클로즈업하면 조작범이라고 하고 권영세 비대위원장도 뭐 주정차 위반 확대 사진도 조작이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맞아요. 그거는 확대다. 확대에는 허위 사실이 들어가지 않는다. 그런데 일부만 잘랐을 경우에는 확대다. 다른 의미가 있다. 그래서 재판 판결문을 잘 보시고 얘기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예, 박종현 판사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이재명 대표의 2심 무죄 선고. 일단 우리 김상학 의원님 또 어떻게 보셨는지? 뭐 지금 이미 항소심 선고가 났고 그건 바꿀 수 없는 팩트지 않습니까? 중요한 건 앞으로 우리 당이 어떻게 대응해야 할 것인가라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예. 좀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했습니다. 아까 저 이재영 선배님 또 김한규 의원님 다 하셨던 말씀처럼 정치의 영역은 정치로 풀어야 하는데 어느 순간부터 정치의 영역이 사라져 버리고 예를 들어 우리 당도 어떻게 보면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떠나서 정책으로 이길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되지 않나. 비전을 준비하고 정책을 준비하고 또 국민들께서 체감할 수 있고 믿을 수 있는 삶의 개선 방식에 대한 얘기들을 좀 많이 해서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와 무관하게 우리가 경쟁력을 갖춰야 하는데 예. 지금까지 조금 저희 당이 그런 부분 부족하지 않았나라는 게 솔직한 생각이고요. 예. 지금부터라도 우리 당이 그런 정책 정당의 모습으로 선거도 준비해야 하고 또 선거 승패를 떠나서 그런 예. 모습들이 쌓여야지만 국민들께서도 계속해서 더 신뢰해 주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어떻게 보면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에 모든 것을 좀 집중하는 형태였다면 지금부터는 우리 보수의 가치에 맞는 보수의 가치에 부합하는 그런 정책들을 개발을 하고 예. 그게 국민들께 도움이 되도록 이끌어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인다면 또 다른 또 전화위복의 계기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이제 이재용 의원님께서 이제 대법원 재판을 기다려야 된다라고 국민의힘에서 주장한다 이렇게 말씀 주셨는데 실제로 주진우 의원 같은 경우는 어제 저희 방송 나와가지고 2개월 안에 이제 나올 거다 대법원 판단은 그리고 대법원이 파기환송할 게 아니라 파기 자판해야 된다 뭐 이렇게 언급했잖아요. 국민의힘의 추가 어떠한 입장 보면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그냥 거기 사법 리스크에 네. 한 가닥 기대를 더 거는 것이다. 예. 이렇게 봐요. 그러니까 파기 재판에 그때도 어제도 주진우 의원 얘기했지만 뭐 파기 재판에 들어가는 비율도 상당히 낮고 그리고 야당 유력 대선 주자에 대해서만 파기 재판한다. 그걸 누가 공정하다고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특별히 파기 재판할 특별한 이유는 보이지 않는데. 예. 그래서 사법 리스크를 어떻게든 부여잡고 싶은 마음으로 저는 이해가 되고 저는 이재용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는 게 예. 앞서 이제 판사들이 집단적 그건 빼고 동의하는 게 포함시켜 아니 주세요. 그거는 사실 방송에 들어오기 전에 얘기했는데 그건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까? 집단적으로 판사들이 예. 거부한다 이건 동의하지 않고 예. 사실 정치의 사법화가 너무 심하다. 제가 과거에 한 친명계 인사한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이재명 예. 대표 어쨌든 비호감 문제가 계속 지적이 됐으니 그런 걸 낮출 수 있는 방안이 뭐가 있겠냐 물어봐서 정치적으로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민주당에서는 고소고발을 하지 않겠다.
사실 저는 지금까지 양당이 고소고발하지만 효과가 있다고 못 봤어요. 대부분의 경우 예를 들어 고소고발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뭔가 공격 들어왔을 때 떳떳하면 고발해 뭐 이런 게 하나 있거든요. 예. 근데 아예 고발하지 않겠다고 하면 사실은 굳이 그런 것들 입증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근데 이제 하진 않겠더라고요. 저는 뭐 여당이든 야당이든 대선 주자들이 그런 걸 좀 선언했으면 좋겠다. 정치를 정치로 풀어야지 예. 왜 다 자그마한 트집 잡아서 법원에 가서 풀려고 하느냐. 그것 자체가 저는 지금의 정치적으로 양극화가 심하다는데 그걸 풀 자세가 안 돼 있다는 반증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라고 봐요. 김한경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파기 자판. 그러니까 파기 자판은 이거 2심까지 재판 잘못됐어. 원래 빨간 펜하고 다시 풀어와 하라고 2심에게 돌려보내는 게 파기환송이고 빨간 펜하고 본인 선생님이 자기가 문제를 푸는 게 파기 자판인 거죠. 네. 근데 대법원이 어떨 경우에 그렇게 합니까? 파기 자판은? 형사소송법 396조 제1항에 따르면 예. 이제 원심 판결을 파기할 경우에 예. 원심과 1심, 그러니까 항소심과 1심 조사한 증거로 이 대법원이 판결하기에 충분하다라고 하면 이제 소송 기록만 갖고 판단해서 직접 결정을 내릴 수 있다, 판결할 수 있다라는 예. 게 이제 형사소송법의 파기 자판인데 예. 뭐 많은 분들이 얘기하지만 5% 정도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본 적이 없어요. 한 사건 중에 한 번도 파기 자판을 해본 적이 없어서 예. 뭐 이례적인 일이라 그럴 일은 없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예. 이런 사건이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이유 자체가 이 이재명 대표의 발언이 구체적인 행위가 아니라 어떤 사람의 기억, 인식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무죄다. 그러니까 허위인지 여부를 판단할 대상이 아니다라는 게 주 원인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혹시라도 다른 견해를 갖고 이 부분을 이제 허위 사실이라고 인정을 하려면 예. 다시 한번 사실관계를 봐야 될 거예요. 항소심에서는 하나하나의 사실관계에 대해서 일부 다루긴 했지만 다 인식인지 행위인지 이 부분을 주로 판단을 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고요. 주진우 의원님이 이런 파기자판 얘기하고 막 이런 걸 보면 그냥 정상적으로 선거하면 질 수밖에 없어요라고 자인하는 것처럼 보여요. 국민의힘이. 조기 대선하면 저요 이 선언이다. 네. 그러니까 왜 정치인들이 이런 얘기를 할까? 아하. 이거는 그냥 언론에서 분석하게 해야 되는 건데 그리고 또 주진우 의원님이 파기자판 가능성이 있다. 판결이 2달 만에 나온다라고 하니까 저는 안심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 왜 안심됐어요? 일단 주진우 의원님이 예측이 다 틀려요. 그러니까 위증교사 재판 징역 1년 법정 구속된다라고 예. 예언을 했는데 무죄에 선고됐고 선거법도 2심 앞두고서 당선 무효형이라고 단언을 했는데 이게 무죄가 나왔거든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저를 포함해서 법조인 출신 정치인의 얘기는 정치인으로 이해를 하고 들어야지 객관적인 법조인이다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냥 이것도 주진우 의원님의 희망일 뿐이니까 예. 국민들께서 법조인이 얘기하니까 맞겠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주진우 의원과 사법위원소원 동기인 제가 완전히 다른 의견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얘기를 들으시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또 다른 법률가인 우리 김상욱 의원님. 네. 그 이제 2심 판결의 중요한 그 사진 문제. 그러니까 네네. 이제 김문길 처장과 함께 찍힌 사진을 두고 법원이 이제 4명만 잘라가지고 했던 그 부분, 그걸 이제 조작된 걸로 생각할 수도 있다. 그래서 또 그 사진을 말했던 이재명 대표의 말은 허위 사실 공표로 볼 수는 없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이걸 두고 이제 권성동 원내대표는 내 클로즈업 사진 쓰면 조작범이다.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주정차 위반 확대 사진도 조작이냐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시던데 네. 두 분 다 법률가시잖아요. 법률가로서 이분들의 말을 어떻게 들으셨어요? 법률가로서 말씀하셨다기보다는 정치인으로 말씀하신 정치인으로 분이 아닌가 말씀하신 거예요? 생각이 들고요. 그래요? 네. 그 내용은 그거지 않습니까? 이제 네. 이재명 대표가 네. 조작됐다라고 생각하고 말할 수 있는 사정이 있다라는 그렇죠. 뭐 취지였던 것 같은데요. 뭐 거기에 대한 뭐 법원의 판단이 나와 있는데 제가 그걸 뭐 맞다 틀렸다 말하는 것은 뭐 옳은 것 같지는 않고 예. 다만 좀 그 생각은 좀 한번 들었습니다. 뭐냐면 정치인으로서 예. 이재명 대표도 유죄 무죄를 떠나서 어쨌든 좀 쓰는 단어나 아니면은 말씀한 내용이 명확하지 않고 오해를 일으킬 수 있고 경우에 따라 상대방 입장에서는 이건 틀린 말이다. 불법이다라고 오해를 일으킬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었거든요. 예. 그러면 모르겠습니다.
내가 전쟁에서 전투에서 이긴 승자다라는 태도보다는 앞으로 언행에 좀 더 주의하겠다라는 좀 성숙한 모습을 보여주면 이재명 대표가 예, 아. 그게 모르겠습니다. 이제 법원의 판단은 법원의 판단이지만 그걸 예. 떠나서 정치인으로서 앞으로 이런 오해나 이런 불편함이 생기지 않도록 좀 더 주의하겠다라는 그런 성숙한 모습을 보이는 것도 어떨까. 또 마찬가지로 뭐 저희 당도 더 법원의 판단에 대해서 또 존경감을 가지고 존중을 해야겠죠. 예. 그렇게 좀 정치가 좀 더 어른스럽게 서로가 좀 더 그런 모습이었으면 하는 바람은 좀 가지고 있습니다. 이 정치인으로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여기 첨언 예, 예. 짧게만 아, 하자면요. 비교하셔도 돼요. 네, 그 사법 리스크가 사라지고 이게 마치 이재명 대표의 대권 가도에 청신호가 뭐 들었다. 전 그렇게 보지 않아요. 잠시나마 뭐 몇 퍼센트 올라갈 수는 있을 겁니다. 아, 지지도가 지지도가. 아. 그 효과는 저희가 뭐 여론을 쭉 지켜봤던 사람으로서 그렇게 흘러갈 수 있다고 봐요. 근데 이것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 보여줬던 모습, 그리고 이재명 대표에 대한 기본적인 뭐 어떤 진영에서 가지고 있는 생각이 변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사법 리스크에서 우리 국민의힘이 벗어나야 돼요. 제발 딴 얘기 좀 할 수 있게끔. 이재명 대표를 말하면 안 되는데 우린 계속 이재명 대표만 말하고 있어요. 우리 후보들 얼마나 많은데 우리 후보들 이름은 안 나와요, 우리 당에서. 아. 대권 이제 뭐 대선이 뭐 이제 조기 그래서 대선 있을 있다는 경우에- 전제하에 예. 이게 얼마나 안타깝고 바보 같은 짓입니까? 아하. 우리 대선 주자들 우리가 얘기해야 되는데 이재명 대표만 얘기하고 있어요. 무슨 코끼리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아까 제가 사법 리스크에서 벗어나고 우리 당이 잘못했다는 거 앞으로 정치로 하자는 얘기가 이재명 대표가 이제는 무조건 간다 그 얘기 아닙니다. 우리 충분히 훌륭하고 괜찮은 진영이고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거 가지고 밀고 나가도 저는 대선에서 만약 있다면 충분히 싸울 볼만하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 말씀하신 부분 이제 말씀하신- 2심 이후에 어떤 국민의힘의 전략 수정이 불가피하냐 뭐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이제 이재명 대표가 그만해라 뭐 이런 말씀이고 예. 자 우리 또 박성태 씨. 이번에도 이재영 의원님 의원님. 말씀에 예. 전적으로는 아니고 대부분 동의합니다. 앞서 한 이제 65% 정도? 앞서 우리 당이 훌륭하다. 예. 그 얘기는 제가 동의할 수가 없어요. 아, 그럼 지금 누가 봐도 훌륭한 모습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얘기는 동의하지 못하고 예. 나머지는 상당 부분 동의해요. 그러니까 몇몇 의원들은 예를 들어서 이재명 대표가 2심에서 무죄가 나오니까 예. 그냥 우리 이번에 졌다 그냥 아. 대통령 탄핵 기각되길 바란다 이런 얘기하는 분도 있잖아요. 아하. 그러면 이재명 대표에 대한 기소가 저 검찰의 정치 검찰의 선택적 정치적 기소다. 끝까지 죽을 때까지 한번 걸어보자. 이런 거라고 저도 지적을 했고 그렇게 본 사람이 많은데 예. 자 사법 그 이번에 공직선거법에서 2심에 무죄 나와서 그 사실 피선거권에 대한 예. 이게 없어진 거거든요. 자 이게 없어졌다고 해서 그럼 졌다라고 얘기하는 건 사실은 그러면 검찰이 지금까지 국민의힘 도와줬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걸 실토하는 거라고 어떻게 집권 여당을 검찰이 사실상 도와주고 있었다. 무죄 나오니까 아유 졌네. 그걸 하신 분이 친한계인 박정훈 의원입니다. 현 시점에서 면죄부를 받은 이재명을 이길 수 없으니 탄핵은 불가 이렇게 말씀을 했고 대통령실도 무죄 판결 후에 탄식이 흘러나오면서 TV도 꺼버렸다라는 뉴스가 나오고 있고 실제로 이제 이재명 대표의 무죄로 대통령 복귀는 힘을 받고 있는 것이냐 이 부분을 지적하신 건데 맞습니다. 그러면 사법 리스크가 없어졌다고 졌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사법 리스크는 누가 만들었어요? 사실은 검찰의 선택적 기소가 만든 거잖아요. 예. 그럼 검찰에 돈 받아서 정치하려고 했느냐, 대선을 치르려고 했냐 아하. 이 얘기를 들을 수밖에 없는 거죠. 아하. 김상호 의원님 네. 이 지적에 대해서 우리 당 그렇지 않다. 판결에 대해서 얘기할 나는 기회가 없고 그냥 넘어가는. 아, 예, 말씀하세요. 예, 김한규 의원님. 클로즈업 얘기부터 해야 되는데. 클로즈업 얘기해 주세요. 예, 김한규 의원님. 아니 권성동 원내대표께서 판결문은 당연히 안 보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판결문이 100페이지거든요. 맞아요. 그 다음에 요번에는 설명 자료가 안 나왔어요. 그래서 봐야 돼요. 그래서 제가 100페이지를 보고 왔는데 예. 권성동 대표가 저는 문해력이 떨어지시는 분은 아니기 때문에 안 봤을 거라고 생각해요. 기사 제목 헤드라인만 보셨는 그러니까 것 같다. 보셨으면 그런 얘기를 안 하셨을 텐데 왜냐하면 재판부는 표현 하나가 아니라 4번의 방송에 거쳐서 이재명 대표가 당시에 하려던 발언은 시장 재직 때는 김문기 씨를 몰랐다. 출장을 같이 갔을 수도 있는데 내가 기억을 못하겠다. 지금도 사진 10명 있는 사람 보면 절반 정도는 누군지 모르겠다. 아하. 같이 출장을 갔는데 요 얘기거든요. 예. 그러니까 전체적인 맥락을 보면 결국 뭐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는 인식의 문제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허위사실 유포로
처벌받을 수 없다라고 얘기했고 물론 이제 내용도 허위라고 판단하진 않았고요. 그리고 사진은 확대를 문제 삼은 게 아니고 줄이는 거, 일부 잘라내기, 크롭을 문제를 삼은 겁니다. 예. 네, 그래서 10명이 찍은 걸 4명만 딱 잘라갖고 예. 이렇게 오해 소지가 있게 한 건 조작으로 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한 거니까 그러니까 골프를 통상적으로 한 팀이 예. 4명이 치니까 4명이 함께 있는 사진을 자르면 골프를 친 것으로 오인할 수 있게 만드는 사진이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네, 그래서 예. 권성동 대표님이 자기 사진 클로즈업하면 조작범이라고 하고 권영세 비대위원장도 뭐 주정차 위반 확대 사진도 조작이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맞아요. 그거는 확대다. 확대에는 허위 사실이 들어가지 않는다. 그런데 일부만 잘랐을 그거는 경우에는 확대다. 다른 의미가 있다. 그래서 재판 판결문을 잘 보시고 얘기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예. 자, 그 얘기까지 다 해주셨고, 자 다시 돌아가서 국민의힘의 이제 조기 대응 있을 경우에 전략적인 판단 부분 이재용 의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우리 김상우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향후 이제 국민의힘의 전략 어떤 내용으로 채워져야 할지. 저는 이재용 선배님 하신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예. 지금 정말 어떻게 보면 이제 국민들께 나라 운영을 우리에게 믿고 맡겨달라는 네. 능력을 우리가 보여야 하는 것이 네. 제일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네. 우리의 능력을 보이지 못하고 상대 비판에만 이제 집중하다 보면 상대의 이름과 상대의 존재만 점점 더 부각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게 아니라 우리의 능력, 우리가 뭘 할 수 있다, 뭘 하겠다 여기에 이제 집중을 하는 것이 정말 국민들의 신뢰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면에서 이정 선배님 하신 말씀, 정치는 정치로 풀어야 되고 또 우리 당에 능력 있는 분들 많은데 이걸 좀 우리 국민들께 알려야 한다. 저는 그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저 근데 다소 의외인 것은 친한계인, 그러니까 친한동훈계인 박정훈 의원이 네. 이재명이 이제 이길 수 없으니까 탄핵은 불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네. 사실은 한동훈 대표의 입장 자체도 네. 이 비상계엄 위헌이고 위법하다는 걸 선언하신 분이고 사실상 탄핵은 인용해야 한다는 그런 의견으로 갖고 계신 분 친한계 의원들이신데 이 탄핵 불가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이거 어떻게 봐야 되는 거예요? 의원님은 이 박정훈 의원의 의견은 어떻게 들으셨어요? 저는 좀 아쉬운 부분이 많이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지니까 이렇게 해야 한다라는 건 앞뒤가 틀린 말이죠. 예. 그러니까 이대로 가면 선거에 질 수 있으니까 예. 반드시 각하기각을 해야 된다라는 것은 논리적인 말은 아닌 거예요. 예. 뭐 각하되고 기각되고 아니면 인용이 되고 하는 것은 헌법재판소가 내리는 결정이고요. 예. 이제 그 결정은 헌법재판소의 헌법 법리 판단에 따라 나가는 것일 뿐인 거고 우리는 우리대로 선거에 대한 최선의 준비를 하는 겁니다. 있을 경우를 대비해서 선택은 국민들이 하시는 거고 우리가 예. 국민들의 선택을 받을 수 있기 위해 신뢰를 드려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좀 국민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 나라를 더 살기 좋은 나라로 만들고 더 민주적인 나라를 만드는 정치 세력에게 힘을 주고 싶을 겁니다. 우리는 그런 능력을 갖춘 보수 정당이다라는 것을 보이는 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지 이미 뭐 결론을 정해놓고 그러니 헌법재판소 결론도 이래야 된다는 것은 역으로 이거는 앞뒤도 안 맞고 법치에도 안 맞고 그래서 저는 조금 아쉬운 부분으로 느껴졌습니다. 예, 제가 이제 보수 인사들이 뭐 방송 같은 데서 말씀을 하시고 그런 댓글들을 이렇게 찾아보니까 딱 박정훈 의원님처럼 얘기를 하더라고요. 댓글에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무죄가 나왔으니까 탄핵은 인용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일반 국민들이 보수층 분들이 많아요. 예. 그런데 정치인은 달라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속마음은 그러실 수 있지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탄핵 인정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이재명 대표의 형사재판을 고려한다고 하면 그러면 우리나라 헌법재판소 없애야 되는 거죠. 그리고 헌법재판관들한테 그런 식의 요구를 하는 것 자체는 예. 그거는 뭐 정치인으로서 이거는 뭐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시스템을 무시하는 발언이다라고 생각하고 저는 그것도 그렇지만 대통령실에서 무죄 판결 후에 뭐 TV를 꺼버렸다고 하는데 저는 이게 가장 문제라고 생각해요. 윤석열 대통령은 예. 2022년 대선이 끝나고 나도 계속 이재명 대표랑 싸우고 있어요. 그렇죠. 승자가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패자 입장에서는 승자가 나보다 못한 사람인데 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그런 문제 제기를 통해서 다음엔 내가 돼야 된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윤석열 대통령 왜 이재명 대표하고 계속 싸우는지
끝내 그러다가 이렇게 탄핵 소추까지 됐는지 모르겠는데 대통령실도 마찬가지인 거죠. 예. 그래서 국민의힘도 음흠. 거기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요즘은 완전히 윤석열 대통령과 결을 같이 해서 음흠. 그냥 모든 이제 선거나 향후 정치 일정을 이재명 대표 하나의 이슈로 끌고 가는 게 저희로선 좋지만 그러시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앞서 이제 얘기하면서 예. 박정훈 의원 얘기는 안 했었잖아요. 예. 궁금하신 시청자분들은 찾아보면 더 각인이 될 것 같아서 안 했었는데. 네. 예. 근데 전 참 이해가 안 돼요. 죄송합니다. 예. 다른 방송에서 얘기했었는데 그러면 박정훈 의원이 사실 한동훈 대표의 측근으로 불렸잖아요. 예. 그러면 한동훈 전 대표에게 물어보고 싶어요. 같은 생각이냐? 대선에서 이제 이재명 대표의 무죄 때문에 대선에서 질 것 같으니 기각되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당신도 갖고 있느냐? 예. 저는 이거 당연히 기자들이 물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한동훈 전 대표는 계속 국민이 먼저입니다라고 얘기했고 옳고 그름의 문제에서는 실천을 못해서 문제지 나름 옳음의 메시지를 많이 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박정훈 의원의 메시지는 너무너무 그름이에요. 그럼 여기에 대해서 한동훈 전 대표는 과연 어떤 생각을 하는지 친한계가 과연 그런지 한동훈 전 대표가 친한계 의원이 그것도 핵심 의원이 그런 얘기를 했다면 오해받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여기서 전 답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한동훈 대표가. 예, 그리고 직접. 박정훈 의원에게도 말씀을 드리면 만약 기각돼서 윤석열 대통령이 돌아온다. 한동훈 전 대표는 체포됩니다. 예. 친한계는 없어진다 그러면. 그럴 수 있죠. 이거는 한동훈 대표한테 물어볼 건덕지도 안 되죠, 사실.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그런 말을 하는 것 자체가 매우 이상한 거죠. 왜 그런 패배 의식을 가지고 어쩌면 본인 선거가 너무 좋아서 힘든 선거를 안 치러봐서 그런 얘기를 할 수는 있겠지만 예. 어떻게 이재명 대표한테 질 거기 때문에 기각을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합니까? 이제 이재용 의원님 말씀에도 동의하는데 그럼 몇 퍼센트 동의하세요? 요거는 42% 정도입니다. 송파하고 강동이 바로 옆에 네. 붙어 있는데 강동우는 좀 힘들어요. 송파 가면 좀 쉽고 거긴 훨씬 우리한테 좋죠. 이재용 의원님 말씀은 지금 예. 대선에서 전략을 가지고 문제 삼잖아요. 제 얘기는 그게 아니고 자 대통령의 2024년 12월 3일 군대를 국회에 난입시킨 대통령의 탄핵 인용과 기각을 대선에 이길 거냐 마냐로 판단하냐. 이건 아주 굵직한. 저도 뭐 평생을 쭉 따져보면 세세한 분에서 잘 못 산 것도 그르게 산 것도 있는데 이건 너무 큰 사건이잖아요. 예. 이걸 어떻게 그것과 비교해서 유불리로 따져서 판단하냐 이거죠. 한동훈 전 대표는 제가 알기로 지금까지 그런 메시지 내지 않았거든요. 예. 그런데 친한 게 핵심 인사가 됐다면 그건 당연히 당신 생각도 같냐? 저는 물어봐야 된다고 봐요. 알겠습니다. 네. 자, 이재명 대표 얘기. 자, 이재명 대표가 이제 재판을 마친 다음에 산불 현장을 찾고 민생 행보를 보이고 있고 오늘 또 서해 수호의 날 기념식에 처음으로 참석을 했죠.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둔 우클릭 행보 아니냐 뭐 이런 해석도 있습니다만 어떤 의미로 해석하시는지 누구부터 하실까요? 예, 김만기 의원님. 뭐 말씀드린 대로 저희는 탄핵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전제하고 수권 정당으로서의 모습 또 대통령 후보로서의 모습들을 당내에 잠재적인 대선 후보군들이 보여줘야 되는 시기죠. 예. 근데 최근에 뭐 탄핵 사건 때문에 대외적으로 활동을 못 하고 있는데 저는 오히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도 된다고 또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왜냐하면 그거는 우리가 의심하지 않고 불안해하지 않고 탄핵이 돼야 되고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걸 보여주는 차원에서도 그런 걸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재명 대표가 이런 행보를 보이는 건 뭐 당연히 했어야 되는 일이고 최근에 아무래도 재판이나 이런 것 때문에 좀 늦어졌던 것 같은데 예. 다행히 뭐 저희가 생각할 때 마땅해야 될 행보들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김 의원님. 서해 수호의 날 관련해서요. 사실 좀 그때 생각이 나요. 천안함 사건 때 저도 많이 분개했었습니다. 예. 나라를 지키다가 희생된 분들께 뭐 음모론 같은 것들로 그분들의 명예를 손상을 시키고 또 이 이후에도 그분들의 명예를 손상시킨 것에 대해서 진실한 사과 메시지가 제대로 나온 적이 없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서해 수호의 날 행사 가서 이재명 대표가 했어야 될 가장 중요한 말은 그동안에 이 아픔을 제대로 몰라줬던 것에 대한 진심 어린 사과 그리고 정말 국가를 위해 희생한 사람들에 대해서
제대로 된 예우를 하겠다는 약속 이런 것들이었어야 하는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냥 형식적으로 행사에 참석하는 것 이건 도리어 그분들의 마음을 또 아프게 할 수도 있는 겁니다. 예. 우리 뭐 역사라고 하는 것은 계속해서 축적돼 가는 거지 않습니까? 과거의 잘못된 부분은 좀 세월이 지나서라도 잘못된 부분 그때 정말 잘못되었다라고 반성을 하고 다시 잘하겠다는 다짐을 하는 모습이 좀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었고요. 아마 그 부분 때문에 서해수호날 행사에 가서도 크게 환영을 못 받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 그냥 행사 가서 어물쩍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 앞으로 더 잘하겠다는 약속까지 더해 주시기를 그래서 국가를 위해 헌신하는 분들 예. 정말 제대로 예우하는 나라가 되는데 같이 힘 보태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이 부분에 예, 대해서 한 이재용 말씀드리자면 서해수호의 날에 이런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아무리 못해도 이재명 대표에 대한 인식이 있어요. 서해수호 날에 있는 그 유가족들이 보여줬던 그 분노와 그 참담함이 이재명 대표를 바라보고 있는 상당수의 국민이 가지고 있는 인식입니다. 그걸 어떻게 뛰어넘을 건지 저는 글쎄요. 우리는 오히려 이런 분들한테 국민들 믿고 맡기면 된다고 생각해요. 사실 보세요. 지난주에도 저 민주당 20초? 뭐 했습니까? 죄송합니다. 산불 났는데 뭐 했어요? 헌재 앞에서 천막당사하고 앉아 있었잖아요. 그거 다 기억해요. 수십 명이 돌아가셨고 수만 명이 이재명이 했는데 헌재 앞에 가서 천막당사하고 있는 민주당을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전 그런 부분도 마무리. 국민이 분명히 보고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헌재 앞에 천막은 10초. 국민의힘이 쳐놓고 저희는 광화문에 있는 거고요. 광화문 예. 죄송합니다. 거기는 지금 국민의힘 현역 의원들이 천막을 쳐놓고 농성하고 계십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의도 내전 국민의힘 김사옥 의원님, 더불어민주당 김한교 의원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